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은 로컬푸드 없습니까? 다음 그러면은 도시공사 평택 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 출자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의원님. 평택도시공사 현물 출자는 뭐 사전에 시의회에 전혀 얘기 없이 갑자기 80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을 출자를 받겠다고 해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이거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뚱맞게 이렇게 올리는 건 뭐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의 공유재산을 현물 출자하는 것은 도시공사의 재정 건전성 부정에 따른 공사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낮출 필요성이 있고, 또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자본금이 확충이 필요하다는 도시공사의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재정 건전성? 네? 예, 그렇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에 자본금이 필요한 건 무슨 사업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하게 되겠어요?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시공사에서 이제 기존에 추진해오던 사업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브레인시티라든지 고도 복지화 기획지구라든지 황해경제자유구역 이런 추진해오던 사업도 있고, 그리고 또 사업계 검토 중의 사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뜬구름 잡듯이 얘기하지 말고 전체 추진하고자 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670억에 냉열 부지를 포함해서 있고, 그 다음에 안건 5번째 구온천 고지 처분 목적 변경해서 여기에서 178억, 그죠? 예. 178억하고 전체가 670억이면 얼마입니까? 예, 840억입니다. 예, 848억. 예, 예. 848억. 네. 이 848억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몇 가지 얘기했는데 거기에 이제 브레인시트도 좀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주가 뭡니까? 사업의 주가. 사업의 주된 이유는 말씀드린 무슨 대로 사업을 하는데 848억의 현물 출자를 한다는 거예요? 예, 주된 사업은 뭐 브레인시티 사업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 그게 주로 브레인시트예요? 예. 그 다음에 재정 건전성 부족에 따른 공사 부담 가중돼서 이걸 받는데 어느 정도가 가중되고 있어요? 예, 행자부에서 이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부채 비율을 20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9%기 때문에 39%를 낮춘다? 예, 200% 이하로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한 최소한 39% 이하는 떨어져야 200% 이하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이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업의 원만한 추진 그리고 거예요. 예. 첫째는 도시공사 부채 비율이 239%인데 행정자치부에서 부채 비율 200% 밑으로 떨어져라. 그래서 그걸 떨어지기 위해서 현물 출자가 필요하다. 맞죠? 예,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예. 묻는 걸 한번 맞는지 맞아요. 그거 맞죠?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예.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중에 브레인시티가 제일로 크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평택시는 시의회를 아주 장기판에 졸로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시의할 일을 뭘로 보고 되는 거예요? 브레인시티 나중에 이게 지금 그 도시공사가 출연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현재 그 타당성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냥 1월 정도에 나온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게 나온 다음에 이 출자 문제는 브레인시티와 관련해서 출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미리 지금 이렇게 머릿속에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개정원 녀석 부족했다는 공사부담 가족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는지 한번 설명해 줄게요. 2014년 4월 달에 평택시의회에 보고된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추진계획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거 2년 6개월 전에 주었으니까 여기 시의회에서 돌대가면서 잊어버릴 것 같아요? 여기에 뭐라고 낸지 아십니까? 2012년 말 평택도시공사 부채금액이 2,168억으로 부채비율 99%. 여기에도 역시 행정자치부가 당시엔 행정안전부요. 2012년 말 부채금액이 1천억 이상이거나 부채비율 200% 이상인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부채비율을 1천억 미만 또는 200% 이하로 떨이켜라 했습니다. 이때부터 도시공사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냐. 연도별로 차입을 하되 모덕 택지개발사업, 진이 이산업단지, 황해 포승지구, 서재 공동주택 건축, 진이 도일동 물류단지 이렇게 해서 채무 금액을 변제 나가겠다 했어요.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감축 목표 3,540억을 분양대금을 통한 차입금 상환 2,800억, 당기순이익 창출을 통한 상환 285억, 보유자산 및 미분양자산 매각 415억, 판매비와 관리비 예상되는 40억. 이렇게 해서 2017년도까지 39.6%를 감축하겠다고 예상을 냈어요.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낸 거는 보유자산 매각에 안중터미널 지구단위 변경 매각 추진을 303억, 송화택지 지구단위 변경 매각 추진 50억, 평택 종합물류단지 용도 매각 변경 추진 40억, 진산단 지원시설 매각 20억, 축팔산단 등 보유부지 임대 2억 원, 판매비와 관리비 예산 절감 4년간 40억 이렇게 냈어요. 이렇게 해서 부채비율을 얼만큼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냐면 200%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또 축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브레인시티는 지금 결정도 안 되고서 벌써부터 이 편법을 써가지고 미리부터 이렇게 슬그머니 받아다가 나중에 시의회에서 이거 문제 될까봐 미리 이렇게 받는 거예요? 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가 올라온 현물 출자하고자 하는 부지를 조목조목 문제적인 냉렬부지 지금 상당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이걸 다시 도시공사로 떠넘기고 있어. 두 번째, 부송탄 보고서 이걸 계속 송탄 쪽에서 이걸 뭘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벌써 도시공사로 넘겨.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 올라와 있는 부근청 부지. 이건 정말 뜨거운 감자였어요. 하이파 DH가 이것을 뭘 한다고 했다가 안 되고 그래서 매각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좀 전에 한 30분 전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남부 쪽에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체육시설하는 변변이 없다. 이걸 도시공사에 출자할 게 아니라 시민 휴게시설로 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남겨야 되는데요? 그러면 또 하나 결정적으로 2008년도에 평택 도시공사가 브레이크 사업을 해니마니 할 때에 사업도 들어가지 않은 도시공사에 평택시가 500 몇십억을 현물 출자했습니다. 그게 뭐냐? 안중터미널 부지 같은 거 300억짜리 넘겨줘서 500몇억을 부었어요. 손도 안 대고 딴짓하고 있어. 딴 거보다. 브레이크시트 들어갈 거였는데 현물 출자하면서 500몇억을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부채 비율 줄인다고 해서 계획서 다 내고서 이건 제대로 되지도 않는지 안 되는지 확인 안 되지만 이래고서 또 부채 비율 줄여야 된다고 이걸 내고 있고 브레이스들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선물 출자를 받아가지고 그때 논쟁이 될 수 있는 걸 다 사전에 차단한다? 기발한 머리인데 여기도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한번 이런 답변 좀 해봐요. 뭐 입이 있으면 해봐. 하나 한번 조목조목 반론을 좀 해봐요.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지금 출자하는 시점을 이제 지금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해당되는 부서가 답변해. 내가 먼저 도시공사 사장님 오셨으니까 질문해볼게요. 공기업 부채 감축 추진 계획,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있으니까, 당시 2004년, 14년 낸 계획은 어떻게 됐길래 다시 또 부채 감축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보고해 낸 거는 다 엉터리를 낸 얘기요, 이거? 불과 네. 2년 6개월 전에 낸 게? 네, 도시공사 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2014년도 4월 달에 제출한 자료 2페이지에 보면은 저희들이 분양대금 수입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이 이 산업단지는 계획대로 전부 수입이 확보가 됐고요. 다만 고덕 택지개발 사업하고 황해포승지구는 저희가 이게 도시공사 단독 사업이 아니고 그 주된 그 사업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이 그때 이거 도시공사 이렇게 보고할 때에 시의회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고덕 택지개발 사업, 황해경제자유구역 이거 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계획 가지고 부채 감축이 되겠냐고 했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자세가 바뀌어서 이거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돼서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년 전에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다 된다고 했다고. 의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저희가 그 분양대금 수입 추정을 한 근거는 그 당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여기에다가 그 기재를 한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 의원님 지적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됐고요, 이제. 그러면 결국 이거 현금 출자 줄인 것도 또 계획은 그렇지만 또 다른 데다 쓸 거예요. 왜? 이미 도시공사는 했어.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안중 터미널 부지 300억부터 시작해서 500 몇십억 되는 걸 브레이스 사업 참여라고 주었는데 브레이스 참여는커녕 시하고 논쟁만 하다가 그 출자된 걸 가지고 다른 사업에 썼어요. 일부는 팔아먹기도 하고. 도시공사 땅 장사요? 네? 이러면서 또 눈 가리고 아웅에서 이걸 가져와서 출자해달라네요. 브레이스 사업이 도시공사가 참여한다고 결정되면 브레이스 사업이 정말 하기로 뭔가 윤곽이 잡히면 그때 갖고 오라 이거예요. 그때. 왜 미리부터 갖고 와 이걸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해듯이 해? 그러면은 그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2016년도 말 저희 자본금을 가지고 그 타당성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네, 2016년 말까지. 도대체가 이 시나 도시공사가 정말 뭔 생각으로 이러는지 모르지만 당초에 뭐라 그랬어요? 사업이 결정돼서 도시공사 30% 들어간다 그랬어. 아니 당연시. 근데 이제 해보니까 또 이제 출자를 해주면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그랬어. 그러다가 지금은 또 그 사업 타당성 용역이 제대로 나오려면 돈이 필요해서 출자가 돼야 된다. 아니 도대체가 무슨 계획을 갖고 내는 거예요? 이 돈이 뭘 그때그때 긍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출자 안 해주면 안 되는 거네? 네? 타당성 용역이 안 나오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엉터리 이 사업이 어딨어요? 아니 도시공사가 지금 무슨 이런 정도의 계획도 못하고 평택시가 이런 정도의 계획도 못하고 시주택으로 바뀌어가면서 이러고 있냐고.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출자를 안 해주면 안 되는 걸 애초부터 모르고 이거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도대체 몇 번을 이걸 입장을 바꿔서 얘기해야 이게 해결되는 거야. 아주 시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어 지금. 여긴 다 옛날에 했던 얘기는 다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만 있지 못하고. 의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소상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의원님을 뭐 기만하거나 속이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회를 계속적으로 기만하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출자 문제, 이 부채 비율 내리는 것도 그렇고, 브레이스 사업회라고 준 현물 출자도 딴 데 쓰고, 그 다음에 브레이스 결정도 안 되는데 이 출자를 받아가려고 하는 것을 왜 얘기하냐고 하니까 이걸 해야 또 된다고 이래도 그 정말 즉흥적으로 이래고 있는 거에 너무 한심해 되는 거예요. 평택시가 도시공사가 너무 한심해.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그동안 뭐 TF를 했느니 뭘 했느니 몇 년 동안 끌어왔다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을 하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그 시점에 대한 문제는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그 공공 SPC가 출범을 하더라도 초기 자본이 한 4천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는 이 추가 출자가 안 된 상태에서는 행자부로부터 기체 승인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기체 승인 기준이 금년도 12월 31일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순서상으로는 안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아니, 행정이라는 것이 순서상에 안 맞으면 해도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가정집에 무슨 뭐 가게 부수는 것도 아니고 순서 행정은 이 원칙과 이 정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안 맞으면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냐고. 이게 요 브레시트 사업 같은 경우는 그간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화해 조정이라는 어떤 그런 조치로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건 다 아는 얘기니까 이 사업이 되기 위해서 그동안 민간이 주도하던 것을 공공이 주도할 수 있도록 30%씩은 들어간다며. 그래서 16억만 들어가면 된다며 처음에는. 그랬다가 그렇게 하니까 안 되니까 30%를 직접 도시공사가 개발한다며. 그래서 뭐 850억이니 1200억이니 뭐 이랬잖아요. 현물 출자를. 그때 올려오면 되잖아 그거를. 이제 그 시점에는 이제 그 출자와 SPC에 대한 출자와 그 제2공구에 대한 그 직접 개발에 대한 게 구분이 좀 있었던 거고요. 출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만 출자를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개발에 필요한 초기 비용은 필요한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 사장님. 2014년도에 준 자료의 3쪽에 아까 이제 택지개발지구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나머지 보유자산 매각한다 했는데 안중터미널, 송화택지, 평택 종합물류단지, 지리산단, 출판산단 이거 다 어떻게 됐어요? 네, 그 중에 일부는 매각된 게 뭐가 있고, 매각됐어요? 네, 평택 종합물류단지는 매각이 됐습니다. 40억? 네, 다 매각이 됐습니다. 예, 또? 네. 그리고 진이산단 지원시설도 전부 매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예, 안중터미널하고 송화택지는 현재 그 지구단위 변경을 추진 중에 있고 아직 매각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게 다요. 그게 415억 중에 353억이요. 네, 그동안에도 수차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된다며. 이거면 충분히 된다며. 2014년도에.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제가 뭐라 했어요. 이게 그렇게 생각만큼 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자신이 따랐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고되면 그것만 정말 설명이 끝나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찌 이렇게 정말 무분별하고 정말 무계획하고 무대책으로 이렇게 하냐고요. 저는 진짜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해서 결정도 안 하고 이 현물 숫자 달래는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맞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니까 네. 권영아 의원님. 도시공사가 공시산 선물 출자를 해달라고 다들 저기에서 그런데 아까 뭐 김기성 의원님이 얘기했어요. 군청사 부지 처분 목적 변경을 시키면은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추진이? 군청사 부지 돌아가는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죠. 그거는 이제 당초에는 이제 수의경 대각으로다가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받는 조건이 그 사업 시행자가 이제 그 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하는 건데 현재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 아파트 아니에요. 승인을 못 받아서 현재까지 아니 그러면은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예.
이걸 변경 신청하면 그걸 못 한다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거는 그대로 그 조건은 안고 가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도시공사가 갖고 가면. 이게 그때 당시 바로 이게 할 때 시작할 때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만 여기만 목적이 있냐고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도시공사에서 이제 사전에 이제 저희도 그걸 갖고 있는 많이 내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이 사업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그게 매각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제가 이제 장치를 지금 이 도시공사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 그게 그 군청사 부지가 지금 도시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일대에 그것 때문에 희망을 걸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변경 신청을 하면은 앞으로 변경해서 이분들 만약에 할 경우에는 IPH 어디 예 하이파이 거기서 할 때는 어떻게 했고 이거 빼낼 수가 없잖아요. 빼내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거는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니 도시공사께 아니라 지금 도시공사 현물 추정인데 어떻게 그걸 한단 말이에요. 수익권이 넘어가더라도 수익하고 매각을 하는 거는 그거랑 똑같이 한다 이 뜻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한번 봐야 되고 제가 다시 한번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브레인시티가 지금까지 진행이 지지부진해서 용역 발표가 언제예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지금 타당성 조사가 이제 지금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된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내년 1월이면은 타당성조사가 종합이 됩니다. 종합이 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그 공공 SPC가 이제 3월달에 출범이 되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예. 지금 의회는 물론 성균관대가 뭐 보고하고 이 타당성 조사에서 뭐 한다 쳐요. 그럼 의회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아요? 용역 결과에 보고서는 우리가 지금 결정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30% 지분? 물론 좋다 이거. 지분에서 해라 이거예요. 좋다 이거. 공기업이 들어가서 한다는 사업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그 저기는 좋아요. 근데 지금 그 용역 발표가 안 되니까 타당성 이 안 나오니까 지금 이걸 갖다 지분을 넣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타당성 조사 결과는 그 지금 현재 지금 출자가 돼야만이 그 타당성이 통과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 타당성 조사 결과는 그간의 어떤 그 수요 확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출자하는 거는 그리고 이거 나중에 해도 아니 되겠네. 아니 아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여기에 반영이 안 되면 나중에 해도 되겠네. 네, 잠깐 말씀을 들어보시죠. 일단 그 체계가 어떻게 가토됐냐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요소가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게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돼서 공공 SBC를 출범을 하고 실제로 보상을 추진하려고 그러면은 초기 자금이 4천억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기체를 하려고 그러면은 금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부채 비율이 그 소유액을 충당할 수 있는 만큼 비율이 다운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 밑으로만 전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만큼, 폭만큼 다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운시키려고 하면은 지금 출자를 해야 행정으로부터 기재 승인을 받을 때 통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다운을 시켜야 기체부의 승인을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관계없이 용역하고 관계없이. 예. 그러니까 잠깐만. 보충 질문. 기본적으로 이 브레인시티 사업이 도시공사는 사실 끼지도 않는 얘기를 지금 이제 끼워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이 쟁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브레인시티 사업의 이 출자니 기체니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고 브레인시티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건지의 여부에 따라서 시의회가 승인하고 말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되지도 않는 건데 굳이 뭐 여기다 승인할 일도 없고 출제할 일도 없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학교가 정말 뭐가 어떻게 오는지 이런 거 아니면은 사실 산업단지 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평택의 교육 환경을 높이기 위해서 성균관대학교 오는 걸 전제해서 이걸 추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조차도 우리는 확인 못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갖고 와서 이걸 출제해 주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출자를 그게 아니라 먼저 이 순서가 달리 이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출자부터 해주셔. 아 이게 무슨 이런 논리가 어디냐고. 그리고 이것도 처음부터 한결같이 그런 논리를 주장했으면 또 이해가 돼. 무슨 논리가 이렇게 자구나무 바뀌어가지고 오냐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화해조정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도에서 이제 취소 처분에 대한 철회 발표 이후에 의회에 와서 종합적인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
그 절차를 진행하는 현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도시공사에 진행하는 이제 그 타당성조사 평가입니다. 근데 그 평가가 지금 5개월 동안 계속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 변화 사항은 크게 없지만은 그 이면의 어떤 그 수요처 확보라든가 이러한 노력을 계속을 해서 현재 그 산업단지 입지에 대해서는 지금 수요 확보를 97%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80%까지 수요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12월 2일 날 본회의 후에 의원님들께 이제 그 보고를 드리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간에 이제 그 의회에서 그 종합적인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그 1차 보고 드렸던 이후에 그 변동사항들이 이제 크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보고를 못 드렸던 거고요. 1차 보고가 아니라 그 뒤에 또 바뀌었어요. 그게 아니고 1차 보고에는 도시공사가 30%, 폭격자 2%에서 32%는 출자금 16억만 내면 된다고 보고했어요. 그랬다가 다음번에 올 때 보고가 또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30%를 도시공사가 직접 개발하기 위해서 출자금을 800억인가 내야 되는데 경기도시공사 일부 참여하면 800억, 경기도시공사 참여 안 하면 1200억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또 바뀐 거예요. 근데 지금 또 갖고 왔어. 도시공사가 사업 타당성 용역을 줘서 사업이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이게 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걸 하려면 이거부터 출자해달라고 하고 또 갖고 온 거라고. 아니, 이번 빠뜨려 말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할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요소를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반영은 되지만은 이것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에 대한 주 목적은 우리가 실제로 이 사업 타당성이 통과가 돼서 사업 추진할 때 실제로 바로 보상 사업을 갈 수 있게끔 그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초기 자금이 4천억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서 의원님께서는 배려를 해준다고 하면은 3,200 정도는 기체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보상으로 이제 감당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게 왜 그 초기 자금 보상금이 왜 우리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업자들은 뭐예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그 사업 그 면적 대상 중에서 공공 SPC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공동택지 부분하고 이제 학교 부분 입적이 되고요. 그 도시공사에서는 산업 입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직접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필요한 거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고요. 예. 군청사 부지 처분 목적 변경, 그 처분 목적 변경해도 다시 그 하이패스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서나 계약서 같은 거 있죠. 그거 하나 가져와요. 아니, 그거는 그냥 계약서가 그냥 말로 예, 그거는 제가 법규를 가져오셔요. 예, 법규를 그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상이. 아니 그 국장님 그게 법으로 뭐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려면 이걸 처분 계획으로 갖고 올 게 아니에요. 이 구군청사 부지 처분 목적 변경으로 갖고 올 게 아니에요. 현재 있는 목적 그대로 놔두고 처분 계획으로 해서 그냥 도시공사가 팔으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도시공사로 넘어가면 이게 안 되냐? 이미 처분 목적이 이게 없어지고 출자로 변경해버리면 이건 매각 못합니다. 매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공사가 이 부지를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 냉열부지 이 마찬가지예요. 냉열부지도 지금 신성장 사업과에서 뭘 한다 어쩐다 하는데 지금 정리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누구 맘대로 이거를 도시공사에 주냐고. 이 부지는 또 다른 부지하고 또 달라요. 냉열부지는. 이거는 명확히 주민 편익사업에 대한 목적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되지도 않는 냉동창고니 연료전지? 민선 6기 시작해서 얼마 뒤도 안 하고 경기도가 부를 때 쪼르르 8일 만에 쫓아가가지고 MOU 체결했다가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냉열부지 관련해서 신상정 사업가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냉열부지를 도시공사로 출자했을 경우에 지역 환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시에서 그대로 이제 추진을 한다고 이제 그 지역 주민에게 도시공사에 주었는데 시가 왜 해요? 예, 그렇다는 말씀은 도시공사에서 그 이제 땅을 주었는데 시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 회의나 이제 그 개별 접촉을 통해서 말씀을 과장님. 드렸고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부지가 평택시 이 소유일 때는 평택시가 거기에 주민편익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를 도시공사 댕겼는데 왜 평택시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 냉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도시공사로 이제 그 출자가 되는 것은 이제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달로 목적 사업은 그대로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안전 장치로는 이제 협약서를 별도로 작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아서 가능한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특히 이제 한국가스공사하고 평택시하고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이 승계가 되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한국가스공사하고 저희가 이제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도시공사로 출자를 해서 이제 시 목적대로 사업은 하는데 그 일에 자본을 활용해서 도시공사가 이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그렇게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주민편익 사업으로 해서 이해가 안 가는 가스공사에 기부천합한 땅이 주민편익 사업으로 목적 사업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런 사업만 하도록 해라. 그런데 이거를 하기도 전에 도시공사로 땅을 주었어. 현물 출자라는 게 주는 거예요. 평택시 소유를 도시공사 소유로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줬는데 도시공사가 그 땅을 갖고 있는데 왜 평택시 거기다가 주민편익 사업을 해? 도시공사가 해야지 그러면 가져간 사람이. 그러니 도시공사는 그 주민편익 사업을 할 수 없으니 평택시가 이 땅을 넘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정리하고 하든지 해야지. 지금 이제 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주민편익 사업은 그 원정리 냉일부지 2에다가 냉해를 이용한 시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냉해 부지에 대한 것은 그 냉해를 위한 목적 사업이나 시장에 필요한 사업을 그대로 이제 추진을 하는 거고, 다만 이제 그거를 도시공사로 출자하거나 그 목적 사업대로 그대로 이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에 이제 상응하는 이제 부지라든가 다른 사업을 이제 저희가 지역 환원 사업을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목적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목적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어요. 네? 목적 사업이 그 명렬 부지에 목적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네네. 그러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도시공사가 그 현물 투자를 거기다 빼서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냉일부지는 도시공사로 이제 출자를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목적 사업은 이게 냉해를 이용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제 연료전지나 이제 냉해 물류 창고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지를 용도를 바꾼다는 거예요. 용도는 이제 냉해를 이용한 뭐 연료전지라든가 냉동 물류 창고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 그리고 하는 거고, 대신 이제 지역에서 이제 그 냉일부지는 지역 주민들이 많은 이제 노력을 그 얘기가 아니라 냉동 창고나 연료전지를 추진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걸 하려면 토지 용도를 바꿔야죠. 네, 나중에 이제 그 바꿔야지. 냉일부지 맞습니다. 바꿔야죠. 네. 만약에 냉동 창고를 추진하거나 연료전지를 추진하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지난번에 보고된 거 보니까 그 포스급여 낸 장을 보니까 뭐 유망한 그 기업을 유치하다 이랬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냉해를 이용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외에 이제 좀 광범위하게 열어놓고 이제 추진하겠다는 그런 아니, 내용이고, 어쨌든 그게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용도가 공장 용지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 현재 공장으로 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유망한 기업체를 넣는다는 건 뭐예요? 그런 계획은 지금 없는 거고요. 지금 협약서는 한국가스공사하고 평택시의 협약은 냉해를 이용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에 상응하는 이제 지원으로 이제 그 가스관 공급, 냉해관 공급이라든가 뭐 수도 이제 전기 인입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그 부가가치가 한 150에서 180억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매각하거나 다른 사업을 할 생각은 시에서는 이제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치를 계속적으로 부가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냉해를 이용한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냉동창고에 연료전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 될지 안 될지 나중 문제고. 네, 네, 네. 그러면 그걸 그동안 이제 그 신명정력에 추진해 왔죠. 네. 그래 용역도 하려고 하고 있고. 네네. 근데 도시공으로 넘겼어. 그 사업은 누가예요? 그 사업은 이제 도시공사가 그걸 받아서? 시에서 이제 방침은 뭐 시 방침. 아니, 딴 얘기 하지 말고 네. 그러면 신성장 전략 하다가 저리 넘어가잖아요. 네. 땅이. 네. 그러면 남의 땅에서 할 수 없잖아. 네. 그럼 누가 했냐고 그걸. 근데 일단 시 방침대로 도시공사가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공사가 그냥 해면 시킨 대로 하는 꼬동이요? 그거는 이제 협약서에 이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갖다 붙이기는 잘해. 또 없는 얘기가. 예, 보충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예, 보충해서 답변을 좀 알겠어, 그만. 질문 봐. 다른 의원이 질의하시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저기 이광현 국민님, 이광현 부장님 한 말씀 하세요. 빠르게. 예, 보충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리는 냉열부지라든지 구군청사 부지라든지 송산보건소 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일부 그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 내역에 이렇게 명시를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사업을 몇 군데 선정을 하면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저런 그 문제점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해가지고 관련 부서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이것은 이제 도시공사로 이관을 하더라도 그 목적 사업 당초 이제 시에서 약속한 사업에 대해서 그 차질 없이 그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넘길 때 조건이라든지 협약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최후에 가더라도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까지 다 하고 했는데도 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현물로 출자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뭐 매각을 한다든지 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저희가 제도적인 장치로 이렇게 마련해 놓을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그래도 만약에 뭐 일이 되는 게 그 최후 만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 시에서 다시 회수를 해서 목적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누구 마음대로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 시에서 출자한 그런 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 다 했어요? 그 저희가 그 출자한 자산에 대해서는 뭐 감자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공사가 평택시가 기존에 추진해왔던 것을 안 지킬까봐 협약서를 받는다. 예, 협약서도 하고요. 그리고 또 도시공사에 이제 협약서 받았어요? 아니요, 이제 그것은 저희가 넘길 때 이렇게 최종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거 해올 때는 협약서 갖고 와야 진정성이 있는 거지. 여기서 얘기하니까 이제 협약서를 받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를 앞으로는 반드시 평택시가 얘기하는 대로 도시공사가 지킬 수 있도록 한다 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물어볼게요. 도시공사가 지난번 2008년도인가 9년도에 500매덕을 받아간 현물 출자는 뭐에 썼어요? 그 당시에 평택시가 줄 때는 도시공사가 브랜치 사업을 해라고 줬어. 그런데 그 용도와는 전혀 달리 다른 데 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평택시는 아무 소리도 못했어. 그때 왜 못했어요, 그럼 또? 그때는 사람이 바뀌어서 그럴까? 과장님 같은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요? 앞뒤가 맞는 얘기 좀 해봐요. 앞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부터 잘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될 수가 없어요. 협약서를 얘기하려면 최소한 이런 문제가 있으니 협약서를 갖고 왔어야지. 그러면 그걸 얘기하니까 협약서 받아서 앞으로 이걸 지킬 수 있도록 한다. 협약서 그럼 나중에 받겠다.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그것은 협약서 관계는 저희가 이제 시정조정위원회를 한다든지 저희가 이게 출자하기 전에 그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고 또 그리고 저희가 국민재산심의회도 열고 그랬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때 논의가 충분히 됐고요. 그래서 협약서하고 그리고 도시공사의 자산관리 규정도 바꾸고 뭐 도시공사에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시에서 그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참 그 과장님은 진짜 알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모르고서 그냥 덮는 거예요. 도시공사에 두면은 도시공사가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평택시가 감나라 대출하러 하는 순간 잘못되는 겁니다. 도시공사 넘겨주면 도시공사가 도시공사 사장도 있고 그 이사들도 있고 거기서 처분하는 거지. 사업도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다만 시의 의견만 줄 수 있을 뿐이요. 강제성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예, 원칙적으로는 이제 부장님 말씀이 이제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의견을 줄 수 있어. 도시공사 안 해도 그만이요, 그것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시정재정위원회에서도 그 조건을 부여했던 게 그 협약서를 체결을 해서 그거를 지키게끔 또 도시공사 내부 규정도 바꿔서 하는 거로 예, 안전장치 하는 거로 이렇게 됐습니다. 시에서는 예. 아주 의원들을 알기를 네네. 더 이상 진짜 지뢰시운이 모르고 이게 하는 거로 알고 자꾸 얘기하는데 시가 아는 만큼 여기 다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지뢰시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총무부 수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